네, 경복궁역으로 가봅니다. 또 못 들어갔다. 누가 어디를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검찰이 어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곧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장용진 파이낸셜 뉴스 기자, 변종국 사회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작년 10월이었죠. 네.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가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2월 박용수 특별검사팀에 한 번 더 시도를 했습니다. 네. 어제 또 시도를 했는데 3번 다 실패를 한 거네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풍문까지 들어가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연풍문은 청와대의 민원실 혹은 로비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네. 사실 출입이 좀 원활한 곳이죠. 여기에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 지휘를 못했다는 것이고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기관의 경우에 압수수색을 할 때도 검찰에서 직접 수색을 하기보다 뭐를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이미 제출 형식을 밝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검찰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현장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아예 경내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이번에 또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와대가 선별해서 주는 자료만 받았다는 건데, 이게 검찰이 이렇게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라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다 저는 어느 정도 좀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먼저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우전석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기밀 유출에 관여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데 조사 같은 것을 도와줬다라든가, 혹은 가장 큰 것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식적으로 거의 방임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 어떤 여지를 찾아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료라도 있어야 영장이라도 발부를 받든지 수사를 계속하든지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미 제출을 받아서라도 그 안에 의미 있는 문서를 찾을 수 있다면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형식적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전석에 대해서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왜 우전석만 저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성도 있었던 거죠.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압수수색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 특별감찰반에 대한 고의에 대해서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막은 거 아니냐, 대기업의 어떤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 등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3번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도 맞지만 이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처음입니다. 네. 이것을 명분으로 한 압수수색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참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래도 이거라도 하는 게 어디냐, 혹시라도 하나 쉽게 말해서 건질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이런 반응이거든요, 사실상. 네. 그런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참 이 압수수색을 막는 이유가 그게 굉장히 보호 지역이고 청와대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거기에 검찰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안 그래도 대통령이 파면을 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꺼려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 분명히 정치권에서는 이거 좀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맥락이라고 봅니다. 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은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삼성동 좀 잠잠해지긴 네. 했더니요, 최근에요,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몇 개 던졌어요? 네? 그 계란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뭘 안 돼요. 박근혜는 더 저기 안 할 했는데. 네. 자, 우리 선생님은 지금 우리 사저 쪽으로 계란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 재물손괴로 현행범 체포한 겁니다. 변호사를 서면할 수 있고 불리한 제도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변종국 기자. 네. 이 화면을 처음 보시는 시청자들은 저게 무슨 화면이야? 예.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오후죠. 예, 오후 9시 반쯤에 한 남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사저로 찾아와서 갑자기 계란을 꺼냅니다. 네. 계란을 꺼내서 계란 5개를 지금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그 계란은 창문을 맞거나 한 게 아니라 난간 쪽에 지금 맞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화면은 그렇게 계란 투척을 한 이후에 경찰한테 끌려 나가면서 이제 취재진들이 찍은 영상이고, 그 계란을 투척한 저 남성은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지금 한 것으로 아까 저 멘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어쨌거나 저것 자체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이 연행해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30대 남성이죠. 30대 네. 후반의 남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맞은편 바로 옆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올라가서 계란 5개를 투척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또 이런 항의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고 좀 경찰이- 확실해 예, 주세요. 예. 아니 여기 그냥 시민들 우리가 지나가면 동네 주민이라고 태극기 들고 지나가면 그렇게 태극기 내려라 그러고 막 온갖 그걸 하더니 그런 지나가는데 거기 뭐 붙잡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생겼. 알겠습니다. 아 경찰이 이렇게 그것도 구분 못하면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계란 날아갈 수 있다면 수류탄이나 이런 거 날아갈 수 있어요. 자, 저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한 말씀드린데 네. 경찰이 경호 경비에 자신이 없다면 사적으로 허가받은 총포 도검류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동호회에서 보내든지 내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보냈어요. 네, 저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청와대 경호실 소속에 있는 경호관들이 지금 자택 경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물론 뭐 일리가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죠. 뭐가 있다면 뭐 계란이 날아가는데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물 같은 거로 던질 수도 네. 있고 하다못해 계란이 아니라 뭐 돌멩이만 됐더라도 실제로 뭐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경호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진 않고 평소에 이제 테러에 가까운 것들은 정보 수집도 하고 있고 또 실제 박 전 대통령이 근접해서 경호하는 부분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저렇게 뭐 사설 경호대를 조직을 해서 초포와 도검까지 허가를 받아서 나올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서로 워낙 감정적으로 민감해져 있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총포 도검류를 정말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설 경호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사설 경호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사설 경호 업체들이 사용하는 장비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총포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사용이 안 되고요. 그 뭐 수렵용으로 수렵 시즌에 어느 장소에서 제한되게 사용된다 이런 것만 가능한데, 그거 말고 뭐 시구신용으로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런 장비들은 평소에 일반 경호 업체들 허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이 시간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순남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쯤 결정하십니까?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총장님 결심만 나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년 11월 15일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직접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한 번을 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이었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 건데 이거를 원론적인 입장을 말한 건지 아니면 그 원론 속에 뭔가 칼이 들어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검사들의 말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똑같은 말인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원론적인 말일 수도 있고 정말 그 안에 칼을 품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두 가지 상황이 다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김순남 검찰총장의 경우에 사실 좀 강경한 대응이 아닌 경우에는 법과 원칙을 그렇게 저렇게 강경하게 내세우는 경우는 제가 저번에 화법상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경한 대응이 예상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김순남 검찰총장의 의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주인검사의 더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검사는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검사의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 주인검사의 주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뭐 다른 편에서는 아니다. 검사는 그래도 독립체이기 때문에 상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두 가지 현상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인검사가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웠던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게 있었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뭐 항상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는 매일 특별수사본부가 오후 2시 전후에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가장 명시적으로 언론에 얘기를 한 사람은 김순환 검찰총장인데 예. 저 발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법과 원칙이라는 얘기가 네. 결국에는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단독관청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마치 시청에서 시장이 최종 결정을 하고 어떤 관청에서 관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관청장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법대로 하면요. 만약에 황웅재 주임검사가 검찰총장이 나 하지 마라 라고 해도 영장 청구하면 그 사람에게 결정권이 아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마치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법과 원칙대로는 황웅재 주임검사에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을 해주겠다는 저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황웅재 주임검사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검찰특별수사본부 일기 때도 이게 다 기소할 만한 거리가 증거가 차고 넘친단 네. 말을 했던 장본인인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영장을 청구를 안 한다는 게 법과 원칙이 안 맞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변종국 기자 지금 뭐 예. 빠르면 뭐 언제 다음 주쯤에 가닥이 나올 것 같다고는 하는데 예. 내부 분위기 좀 어때요? 지금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을 그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주요 검찰 수뇌부들이랑 이렇게 전화를 하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질문 빼곤 다 해라. 네. 그만큼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정말 장구를 두고 있다라고 봐도 좀 무관할 텐데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웅재 부장의 의견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한웅재 부장검사는 A라는 안을 올렸는데 갑자기 위에서 A라는 의견을 무시하고 B라는 의견을 냈을 때 지금 당장이야 이게 어떻게 당장에 처리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후폭풍 만약에 정말 양심선언이라 누군가 한다면 이거는 정말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는 검찰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총장의 어떤 최종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수사팀과 주임 검사, 주임 부장검사의 의견을 정말 많이 반영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검찰 정말 그 수사팀 내에서는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이 특유의 이중부정, 강한 긍정의 화법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하는 것까지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래서 불구속 수사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뭐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나온 증거물이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게 유죄 입증에 충분한 정도인지 이런 부분 좀 의문이 있죠. 물론 반면에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제 뇌물 공여자지 않습니까? 근데 공여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수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죠. 그래서 사실 좀 곤란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주임 검사의 뜻이 좀 더 강하게 관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수사 상황을 보면은 수사팀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좀 갈렸다고 그래요. 네.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다른 뭐 검찰 수뇌부들끼리 또 의견 교환을 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이 사실상 이제 청구되기 전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건데 그때 담당 검사가 공교롭게 지금의 우병우 전 수석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도 우병우 전 수석의 의견이 좀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됐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이 부분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명목 자체가 없는 게 이 검찰의 특수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서 검사들은 일괄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위에 지위에 따라야 된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조서에 얘기해놨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네. 거기에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다 부인하는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걸 지금 아까 수사팀 내부에 얘기를 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고 성명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당사자는 다 부인했는데 이렇게 나온 기록들이 있는데 이걸로 만약 영장 청구를 안 했다.
그런데 훗날에 이게 기록으로 영원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야, 이런 수사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까지 다 증거가 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 그럼 법원의 모든 역할을 넘겨? 이렇게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장 저는 중요한 키는 역시 그날 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느냐, 조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겁니다. 사실은 당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하는 날 당일을 이렇게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 굉장히 이게 검찰 수사에 순순하게 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변호인단이 굉장히 오히려 검찰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불구속을 염두에 두고 한 행동 아닐까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발언이 어떻게 보자면 자살골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검찰이 그렇게 살살했냐, 그렇게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그날의 행동을 보자면 너무 순순하게 했다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 또 그 뒤에 변호인들의 행동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뭐 불구속을 한다든지 또는 무혐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어려울 때 법원에 그 공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그런 좀 의구심도 좀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상황하고 그리고 또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양지열 변호사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